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최근 제주 교통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도민들과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버스 요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 국민의힘 강경문 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 그리고 2022년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돼 시행 중입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내놨고 부족해서인지 의원들의 개정안이 잇따르자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1600cc 미만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호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용보다 주민 편익이 이제 큰 정책이라고 이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거주지 주차 이제 불편에 따른 주차면 확보가 이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차고지 증명제를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야기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제주도에서 지난해 후반기에 그 용역한 그 용역 결과가 그 차고지 증명제 폐지가 이제 49.9%, 유지가 이제 50.1%가 이렇게 나와서 그 팽팽하게 이제 그 대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 의결이 된 보완해서 시행하는 안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시행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살펴보고 일단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경문 의원은 어떻습니까? 차고지 증명제. 저도 토론하러 왔는데 저가 또 찬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는 아니고 중립입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언론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무효화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시행을 하고 중간에 정책을 철회해버리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다라고 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책에서는 약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지금 만드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가용을 타고 다녀라. 대중교통을 활성화는 이젠 안 해도 된다. 이제 동료를 차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원래의 취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취지고 그리고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 그리고 읍면 지역에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험함으로써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중립입니다. 중립이지만 찬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더 쭉 따라가보면 저도 이제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경호 의원께서 속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 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에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좀 세부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 예.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과 네. 김한국 의원님과 이제 현지용 의원님이 이제 발의한 예. 안건에서 세 건의 조례안이 이제 접수가 돼서 병합 심사를 했는데요. 예. 심사하는 과정에 예. 세 건 모두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세 건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를 하고 본회의에 회부 안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상임위안을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서 예. 본회의에다가 이제 상정을 해서 지난 27일 예.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제주도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의 50.9%가 이제 해당되는 그런 안이었고요. 예. 김한국 의원님의 안은 이제 85% 정도가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었고 예. 우리 현지용 의원님 안은 이제 한 12% 정도가 이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이제는 아니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제 서민들이 이제 가장 이제 이용이 많은 1600cc 이하 차량을 또 포함돼야 되는 게 이제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1600cc 미만 대상 차량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이제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 내에서 의견 조정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반대 의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예전부터 차고지 증명에 대한 관심들도 있었고 의원님들마다 조금씩의 이제 견해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도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취지에 공감을 해서 조금은 이제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무난하게 이제 합의가 돼서 대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600cc를 정한다는 이 기준 자체도 사실은 내에서 조금 여러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예, 제주도안이 이제 50.9%가 이제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 물론 브랜드 회사하고 차명을 거명하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편의상 아반떼라든가 K3라든가 SM3 같은 차는 사실상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첫 차로 이제 구입도 하고 많이 사용한다. 주로 또 많이 이용하는 한 23%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차라서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데 좀 이제 공감들을 이제 해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중형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포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기량하고 크기를 좀 이렇게 양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배기량은 이제 맞는데 크기에서 요즘 트렌드가 차들을 좀 이제 키우는 몸집을 키우는 그런 추세에서 아반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형 차량은 포함이 되는데 크기가 신형은 이제 10cm 차이로 이제 중형에 포함이 돼서 이번에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1600cc 미만으로 이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지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에다가 부속도서 주민들까지 혜택을 주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현지용 의원님이 발의한 안은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이제 부속도서 부분은 1600cc 미만 자동차로 이제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하면서 거의 다 이제 수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도서 주민이란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1600cc 미만. 네네.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1600cc 미만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경문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도 상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좀 아쉽다. 아쉽다. 예. 네, 그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가 84 타입은 국민주택으로 들어가서 예.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딱 정해졌는데 아까 1600cc 나왔는데 예전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1600cc 하면 엔진이 되게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중대형 크기에도 1600cc 엔진을 달고 추구되는 차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아까 시대적 흐름을 얘기했는데 지금 저출산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전혀 그 가구를 둔 데를 면제부를 주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전기차 예.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주택에다가 이제 그 면제부를 주거나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증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하면 한 50% 정도가 됩니다. 아까 예. 우리 존경하는 양경우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뭐 50.9%는 예, 51%로 보고 이렇게 한 게 도에서 추진하고 했던 개정안이 저는 맞지 않냐.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해서 한 70% 혜택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전면 이제 혜택을 다 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차츰차츰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뭔가 이 정책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령화 정책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 예. 전기차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 제주도와는 51%, 이번에 제주도 의회와는 한 70%대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책 수혜 대상이 70%를 넘으면 과연 이 정책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한데 이 정책, 이 차고증명제를 도입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좀 의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차고지 증명제는 그 시간과 노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이제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개정된 그 안이 아니더라도 시행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이제 목표와 예. 목적이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려면 예. 2030년도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적용을 이제 제외 대상을 이제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면 뭐 시기는 이제 많이 이제 늦춰질 것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제 담보할 수가 없지 예. 않겠나 예. 이제 본의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그 개정안은 그 차고지 증명제 그 유지하고 도민들의 그 불편한 상황과 그 문제점 보완에 이제 초점을 맞춘 아니라서 속도 조절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시행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이제 남겨두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유지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온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또 뭐 폐지 같은 경우에는 뭐 폐지는 뭐 아시겠지만 제주특별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뭐 시간적인 것도 이제 소요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 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추진 동력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잃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용역교화에서 나온 대로 그 폐지와 유지가 이제 팽팽했기 때문에 유지해서 이제 가는 개선해서 가는 안으로 이제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앞서서 탄소 중립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뭐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그리고 뭐 호주의 뭐 멜버른 19분 도시, 뭐 바르셀로나가 뭐 9분 도시, 여러 도시들이 N분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N분 도시라는 건 뭐냐면 N분 하나 생활 SOC,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뭐 학교라든지 뭐 직장은 좀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 문화, 여가, 쇼핑 여러 가지 시설을 N분, 우리 제주도도 15분 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게끔 그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0% 정도로 완화를 해줘 버리면 이제 거꾸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자가용을 타고 다녀라 버스보다는 해서 그렇게도 우선돼 버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래서 도민 사회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차고지 증명제를
대상 그 차량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차고지 증명 지도를 제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정말 필요하고 어느 곳에 특정 지역이 어느 곳이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접근을 한 게 우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차고지 증명제가 특히 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좀 반발, 불편이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어떨까? 저는 좀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뭐 이번에 뭐 결정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나은 대안, 좀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지난 회기 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예. 원도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 입장은 이제 형평성을 들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지역 간의 갈등이 이제 초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차등 제한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없다는데 이제 공감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저 개인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제가 이제 선거 출마 때도 이제 공약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제와 이제 곁들여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면도로는 거주자 이제 우선 주차제하고 일방 통행을 병행해서 이제 실시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저는 의회에 가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이제 지역에 이제 사업을 시도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일방 통행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들을 못 해가지고 좀 반대들을 하더라고요. 좀 잘못하면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의 찬성이 동의가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보류된 상태로 있는데요. 어쨌든 원활한 교통 흐름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마련과 안전한 보행 여건을 위해서는 본의원은 이제 반드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일방 통행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경문 의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원도심 그리고 아까 지역 제한 이게 팩트인데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고지 증명 지도를 제작을 해서 이제 특정 지역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아마 특정 지역이 원도심 또는 구도심 그리고 읍면 지역이 아마 특정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먼저 제작하는 게 우선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원도심이라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1978년도 정도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 전후를 이렇게 볼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자가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일가구당 한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만이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 가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고 이면도로도 부족한데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방 통행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생각하고 제가 뭐 도시재생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뭐 관련 직업도 가졌었는데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활성화 계획이라고 먼저 계획서를 만드는데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 먼저 설문지 조사를 하면 제일 먼저 1위가 주차장입니다. 여기 지역 주변에 주차장을 최대한 늘려달라. 그리고 지역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다가 복층화를 해달라. 그리고 복층화가 있으면 더 복층을 높게 해달라고 요구가 되게 많은 그만큼 주차장 수요가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뭐 복지 순서로 가지만 저는 이래서 아까 지도를 제작하고 차고지 증명제 그렇죠. 지도를 먼저 제작하고 읍면 지역으로 확장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아까 50% 지금 51% 진행을 하고 있죠. 2분의 1 진행인데 지금 70%는 이제 3분의 2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요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원의 요금을 1,400원이나 1,500원, 1,700원 이렇게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지난주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타당성을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우선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경문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양날의 검이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버스 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고, 그리고 처음 공영버스를 추진을 하는 취지도 보게 되면 이용을 편히 할 수 있게끔 도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영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준공영제가. 예. 그래서 지금 버스 요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작년 6월 달에 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저기 65세, 70세까지 해서 무료 정책. 예, 무료 요금 정책이 시행됐는데, 아니 버스 요금을 먼저 올리고 이 정책이 시행돼야지 먼저 버스 그 65세 그리고 70세 그 어르신을 예. 정책을 무료로 하고 지금 버스 요금을 올려버리면 그 버스 요금을 인상된 요금을 거기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반대로 또 뭐 지금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정말 고유가 시대 그리고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예. 정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인건비도 지금 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우리 127개월, 그러니까 10년 7개월 전에 지금 이제 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 지금 이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로 물가로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는 올려야 되는 건 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저상 전기버스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가 합니다. 예. 국비 지원 한 7천만 원 받아서 2억 2천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 차량하고 지금 차량 가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 그럼 유지 관리비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갈수록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볼 때는 저렇게,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가짜 예. 같고, 가짜 같은데 진짜 같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양날의 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필요는 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좀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 네. 우리 강 의원께서는 보니까 지금 중고생 학생들 무료 탑승 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8월 시행 얘기도 있던데. 뭐 지금 뭐 방송에서 정확한 시점을 얘기하게 되면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료다 하는데, 예. 원래 그 제주도 교육청 학생통학비 지원 예산 146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있는 통학비로. 예. 그 중에 이제 임대차 버스비 지원이 있어요. 뭐 신고, 신중, 우리 대기고 같은데 버스 우리가 저기 이제 버스가 많이 안 가는 곳에 임차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 예.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1억 6천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제외하면 105억이 되는데 105억은 뭐냐면 1.5km 이상의 학생들,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버스비 850원 곱하기 등하교를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 이 정책이 예산이 105억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반면으로 도에서 운송 수입이 457억을 벌어들이는데 예. 여기 한 17, 18%가 청소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시켜버리면 한 80억 전후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105억이 예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절충안 끝에 한 95억 정도로 이제 도에 전출금으로 보내서 우리 하는 게 어떠냐. 그 안에는 또 95억 안에는 도에서 또 읍면학기 지원해주는 18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청소년 무료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건데, 여기에서 또 제가 아까 1.5km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km 학생 이내의 학생들도 혜택을 볼 것이며 1.5km인데 애매하게 아파트 단지에 걸려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도 혜택이 될 것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이 될 것이며 일선 학교에서 1.5km를 되려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그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을 해주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분기마다 예. 그런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수고도 수고도 덜고. 그렇죠. 예.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래부터 무료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도 이제 전면 무료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 탄소 중립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수단,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나중에 커서도 대학 다니거나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읍면학교 학생들도 읍면학교 하는 학생들이 제주 시내 쇼핑을 오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 급행버스를 타는데 급행도 포함이 됩니다. 급행도. 예. 네. 그리고 아까 신구가 버스가 7대, 신중이 5대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또 노선 노선 확대라는 버스가 2세대 정도 확충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임대차 버스 비용도 지워들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도청도 좋고 교육청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 다 위민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면 무료지만 무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뭐든지 간에 무료 정책이라든지 정책을 하면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정책에서 등하교 교통비 지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10억이 예산이 남고 도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BRT라든지 여러 아까 우리 지금 버스비 인상 이것도 왜냐하면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이용률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457억 수익금을 말했는데 더 많은 수익금이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도 좋고 교육청도 좋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등하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리고 주말 아까 방학 때 시행됐지 않습니까? 방학 때 그러니까 365일 청년들이 아무 때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통학비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고생들을 위한 그런 비용이고 이번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 소위 말해서 학교 밖 청소년 그렇죠.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육청에서는 우리 탄소 중립 시대 등하교 지원을 해서 버스 타고 다니라는데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그리고 택시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등하교 주는 예산이 어른이 버스로 가야 되는데 버스로 안 가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중고생보다는 그만 나이로 자르겠네요. 19세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 만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19세로. 자, 뭐 이렇게 될 경우 뭐 19세부터 69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은 또 이제 무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계층만 이제 요금을 내게 되는 셈인데 어찌 보면 이 요금을 내는 층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 박탈감도 갖지 않을까도 싶은데 양경호 의원께서는 이 버스 요금 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버스 요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지난 2월 회기 때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제 질의하고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인상 자체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반대 이유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경문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정책 대안도 내놓고 또 이제 하물며 지금 도정에서는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민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버스 요금 인상안이 이제 들고 나와서 참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이제 보고요. 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주도의 교통복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지난해 탑승 인원을 살펴보면은 전체가 지금 5,600만 정도가 이제 탑승을 했고 지금 20세에서 64세까지가 3,300여 명이 이제 탑승을 해서 한 58.9% 정도가 이제 됐는데 이분들이 요금 인상이 되면 부담을 이제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대학생들 또 있고 대학생들 주로 이제 사회초년생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층 중에서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운전을 못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주로. 근데 꼭 대중교통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만 이제 부담을 시킨다는 게
그 제주도가 이제 추구하는 교통복지 정책과도 이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청년들은 특히나 뭐 결혼자금, 집 구입자금, 그다음에 그렇죠. 뭐 차량도 이제 구입,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모아야 할 텐데 이렇게 교통비까지 부담을 준다면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과연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지금 또 덧붙여서 앞서서 우리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이제 완화가 이제 되는 안이 이제 시행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면 이번 기회에 차를 하나 살까? 사버리자. 네. 이렇게 해서 버스 이제 이용률이 또 이제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지금 제주도 정책 방향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 전환을 시도하는 와중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그것도 돈을 내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부담을 준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지난 27일 도민공청회에서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된 패널들이나 참가자들 플로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 의원께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버스 무료 정책 또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해에 이제 후반기에 제가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면서 전도민 버스 무료 이제 이용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 3년간 제주도 운송수익금 현황을 보면 한 450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하게 되면은 45억만 이제 투입을 하면 전 도민이 이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재정 부담에 있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제가 이제 전도민 버스 무료 하라를 이제 하라는 그런 제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도민 버스 무료화에 따른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면 기회비용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과연 이제 전도민 버스 무료를 시행하게 되면 훨씬 이제 사회적 간접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이 창출이 되거나 또 이제 정말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시행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이제 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거죠? 예, 그리고요, 재정 부담을 이제 먼저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예산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7조 원이 넘어가고, 또 이제 버스 중공영제 예산하고 이제 교통복지 예산으로 거의 2천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400~500억을 더 투자해서 전도민이 무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통복지 정책이 있겠나, 싶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비용 부분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경문 의원은 이 버스 무료화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찰제 버스 요금을 작년 9월에 하면 어떨까? 정찰제.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365일 36만 5천 원에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거 지금 하루 1,000원 꼴인데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본전 심리 때문에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36만 5천 원짜리에 이제 쓰면서 이제 정찰제 쿠폰 같은 걸 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 예. 한 달 하게 되면 한 32,000원 꼴 되는 거죠. 31일이니까 36만 5천짜리 하나 사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 동행 카드가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하루 1유로 이제 교통 카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제 36만 5천 원 해서 정찰제, 요금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다. 이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많이 탈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딱 정찰제 요금이 정해졌겠냐. 가계에 지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이다. 뭐 직장 뭐 할 거 없이 여러 같은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뭐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은 버스에 타고 다니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면은 사회적 통합이 저는 버스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에 정말 저는 이 정찰제 카드가 필요하지 않는가. 앞으로도 꼭 이렇게 가야 예. 정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정책 제안을 해주신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강명원 예. 의원님의 그 365일 이제 36만 5천 원 예, 정찰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뭐 적극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예,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 뭐 다양한 그 요금제에 대한 검토도 우리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다른 나라의 그 주요 관광지 같은 데는 이제 무슨 그 뭐 철도와 연결된 거, 버스와 연결된 거, 뭐 이런 연결된 이제 그 요금 정책들이 이제 관광지와도 연결된 이런 그 요금 카드들이 이제 많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어쨌든 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금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아까 양경호 우리 종희 양경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비로소 아까 무료화 정책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 동행 카드 월 6만 5천 원을 내게 되면 지하철, 마을버스, 그리고 공영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한강버스가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한강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도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뭐 트램도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주형 뭐 따릉이도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같이 공통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정말 제주 대중교통의 활성화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울러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버스 정책 많은 부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이 이미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간선 급행인 SBRT, 뭐 수소 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요금 인상 추진하는 이 마당에 사실 이들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지금 상당해서 뭐 논란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의원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전에 그 버스를 타면 차장이 있었던 시절 그렇죠. 알죠? 예. 그리고 승차권, 뭐 종이 승차권, 뭐 이제 교통카드. 이제는 SBRT, 이제 지상의 지하철로 불릴 만큼 빠른 차거든요. 섬식 정류장, 그리고 양문형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섬식 정류장에 작년하고 올해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문형 버스에 작년하고 올해 350억. 그래서 총 한 4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양문형 이 버스가 이제 외곽지까지 이렇게 가는 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섬식 정류장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성장통이지 않나. 제주 교통에 대한 성장통.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중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싸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달고 했는데 정말 맞아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게 교통 이용 복지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아까 뭐 수소 트램도 나왔지만 수소 트램이라는 거는 원도심, 구도심과 우리 신제주와 여러 이제 생겨나는 신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도시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용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관광 트렌드 마크, 우리 또 해외도 가면 트램을 한번 타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 트레이드 마크 같이 돼가지고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이러한 지금 논리들은 지금 더 하나 크기 위한 성장통 아닌가 그런 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그 민산 8기 오영훈의 조정이 들어서서 다양한 그 대중교통 체계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또 도민의 그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뭐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 최근에 어쨌든 우리 뭐
오영훈 도정 들어서 교통 체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도입도 하고 개편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뭐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쏟아내니까 도민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뭐 SBRT 하는데 거기에 수소 트램이 갈 수 있어? 뭐 중복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가는 거야? 뭐 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혼란도 올 수 있고 또 뭐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제 하겠다. 이래서 뭐 연삼로, 연북로는 이제 그쪽 주민들께서는 또 그쪽에 또 혼선이 이제 오고 맞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 교통정책을 하는 이제 관계부서에서 서로 제각각 그 자기 일들만 이제 그 각기 이제 그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교통정책을 협업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발표를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어느 사업은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뭐 우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이제 뭐 대중교통이라든 교통체계 관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원 의원부터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크게 중요된 게 차고지 증명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공영 중공제 버스 이제 요금 인상도 있었지만 SBRT 그 두 가지 SBRT하고 우리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 최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잘 가야 되는 게 보여지지만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제주도가 실험실 도민을 갖고 실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해왔고 그런 부작용, 불편함이 없는 걸 검증된 거를 제주도 가져와서 보다 도민들이 편하고 삶을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이 정책이 이왕 들어선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단점을 잘 찾아서 당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대중교통의 성장통이다 보여질 것만큼 더 성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경호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민감한 우리 차고지 증명제하고 이제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환경도시원에 있는 그 소속 의원으로서 사안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입장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요즘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요. 우리 도민들 마음과 가슴에도 활짝 봄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통정책 수립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